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매년 10월이면 울산에선 처용제가 열립니다. 신라 향가에 나오는 처용, 왜 울산에서 열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처용 설화의 산실이 바로 울산이기 때문입니다. 신라 국제무역항의 중심지 개운포로 처용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신라 천년의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곳 개운포를 찾아갑니다. 와, 여기가 개운포예요? 아, 예. 그런데 배들이 제법 많이 예.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뒤로 보이는 저 예. 하얗게 생긴 통 같은 건 뭐예요? 아, 저거는 이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보이는 배 있죠? 저거는 화학물질 운반선. 오. 그리고 저 앞에는 이제 온상공단이고, 저 앞에 저 이제 상용정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은 다 신항만입니다. 네. 새로 신항만, 이쪽은 이제 이쪽 뒤쪽은 용년도인데, 이쪽도 공단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개운포라는 게 네. 옛날 신라시대는 굉장히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멀리 이제 뭐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왔던 그 일본이나 중국 오던 그 무역선들이 네. 확 이렇게 정박을 했어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그 무역선들이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지 모습은 상전백회라 그러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누가 여기서 그 옛날 그 신라 무역항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곳이 참 엄청난 그 변화를 겪었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무역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엔 공장이 즐비하고 한산한 이곳이 천여 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오가며 무역을 했던 국제항이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신라 울산 하면 태화강이 예.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 이곳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태화강도 중요하지요. 네. 한데 이제 태화강은 그 수심이 그 이래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깊고 어떤 곳은 말을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편인데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라 지금도 수심이 3m 돼요. 옛날에는 거의 막 8, 9m 이상 깊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할 수 있고 태화강하고는 습지가 많아요. 갈대밭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잘 빠져요. 여기서는 바로 이 지름길로 쭉 올라가면 그 우리가 태화강을 건너서 이제 그 척과 관문성을 지나서 바로 서라보를 직행이 되니까 그런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국제무역항이었던 개운포가 유명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운포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처용암입니다. 어머, 저게 처용암이에요? 예. 그냥 이 수면 위에 바위가 예. 동그라니 있고 나무가 예. 막 우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요? 예. 저 길쭉 처용암입니다. 같은 거. 네. 예, 저기 이제 지금 이제 울산시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국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현장 처용가 네. 바로 그 무대가 바로 저 서민 처용암입니다. 와, 저기 한가운데 저렇게 있다는 게 무슨 필연 같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데 예. 굉장히 오랫동안 저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삼국 그 유사에 보면 나와요. 그 879년 흥왕 5년에 그 흥왕이 이제 그 여기 개운포를 이제 지역을 왔다고 그래요. 그 놀유자 그러니까 놀러 왔다고 이래 해석을 하는데 그 와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와가지고 이 주변을 살피고 이제 그 돌아갑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가 육지로 가는 데는 구름과 안개가 별 지장이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일관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네. 왕이 점을 치니까 일관이 이제 점괘를 내가지고 보이면서 지금 동국의 용왕이 노했다, 화가 났다. 그래서 이 노여움을 달래줘야 한다.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대책이 뭐냐 네. 하니까 그 용왕을 위해서 절을 지어줘야 한다. 사찰을. 그래서 그럼 절을 지어주도록 하자. 네. 하라고 그래 엄명을 내리니까 이제 구름과 안개가 확 풀리고 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기뻐한 그 동의 용왕이 아들을 데리고 그 7 아들들이 와서 이제 그 왕과 인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처용이었습니다. 하나를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처용설화입니다. 처용설화가 시작된 역사의 현장 처용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전반에 흐르는 신비한 분위기가 흥미를 끄는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바위섬입니다. 처용이라고 하면 경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재밌고 신비한 이야기가 이곳 개운포에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동북 이성남 보면 네. 월명항 경기부 고덕쪽 월명항에 보면 그곳이 처용의 집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발밤에 처용이 놀던 곳이 월명항이다. 네. 경주 서랍을 이쪽이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라 시대, 고려 조선 시대까지 그 유명한 고관 대작들, 묵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와서 그때는 지금은 이래 경치가 별로지만 옛날에는 이래 바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래 쭉 이래 왔다 갔다 이래 하게 되면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남긴 그 시가 그 일반 그 우리 시인 묵객들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한 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거 보면 항상 보면 이래 이 푸른 물 속에 용왕이 나왔구나, 처용이 나왔구나, 참 볼수록 신기하다 이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한 전설이 흐르는 처용암은 어떤 곳일까요? 처용암으로 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설렜습니다. 삭막한 바위섬을 떠올렸는데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와, 오, 우리 우거진 나무 사이로 이런 곳이 있었네요, 선생님. 그래 보다시피 이제 지금 바위가 많고 네. 그 나무로 보면 사철나무 종류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옛날에 다 죽어 갔는데 지금 나무가 살아나네요. 여러분 이제 들어와 봐서 알지만 네. 그 사실 이 처용암이라는 게 네. 그 모든 처용의 비밀을 안고 있는 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용이 뭐냐? 이 학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처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제 그 처용 말하자면 이제 무당이라는 주장.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처용이 호족이라는 호족설. 그 세 번째가 이제 처용 아랍 상인설. 아랍 상인설은 이제 네. 과거에 쭉 이렇게 지지를 받아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개운포가 무역항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게 특히 이제 이첨의 울산 고업성 기문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보면 그때 옛날에 그 대상인들이 네. 울산에 있었고 그 박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상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아주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기록이 쭉 있으니까 울산이 그 당시에 큰 무역하는 곳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네 번째 이제 쿠시나메슬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총 이제 그러니까 약 5,000페이지 정도의 옛날 이란의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입니다. 그 안에 보면 신라에 대한 게 이제 한 500페이지쯤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서해진 현대가 요 처용 때보다 한 150년 뒤거든요. 뒤인데 이제 그 전해오는 구전을 읊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랍 페르시아의 왕자, 네. 페르시아의 이제 아주 왕족인 이제 아부틴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신라 궁성으로 가서 한번 개운포를 이기러 왔던가 봐. 와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서라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부틴이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한 여인이 이제 신라 공주인 파라랑이라고 그래요. 파라랑. 예, 파라랑. 요거는 나비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그 부인이 나비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또 고양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페레이둔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란을 구한 아주 구한 대단한 이제 구세주였어요. 다 도로 건너가서 이란에 건너가서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아랍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이제 베하교,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제 교가 다르고 아랍은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란은 항상 아랍 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민 지배 같이 받아가지고 눌려 있다가 그것을 구출한 사람이 페레이둔 왕자인데 그 사람이 신라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혀가 있어요. 네. 그냥 몰랐다가 90년대부터 최근에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주장이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처용탈을 본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탈을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용모죠. 처용암을 돌아보고 처용 실체에 대한 설까지 들어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설화 말고도 예. 처용암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처용암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1910년에 그 써진 울산 안내라는 책을 보면 그 자료를 모아 쓴 책을 보면 이 처용암에 그 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뭐 지금은 찾지를 못하겠는데 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샘에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그 이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물이 귀하면 여기 와서 그 물을 퍼가지고 가서 그 식수로 삼았다. 뭐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물이 이제 어디서 오는 물이냐 우리가 네. 이제 저 방구대 가면 거기는 바닷물이 나오잖아요 주변에 여기는 또 민물이 나와요. 그 너무도 울산이 신기한 곳이죠. 맞아요. 신기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 또 전에 또 굴이 있을 때 큰 굴이 있어가지고 굴 그 네. 멀리서 보다 그 굴이 보였는데 그 굴이 이제 그 메워져 버렸다고 그래요. 요 마을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굴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게 또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그런 약초들이라든지 뭐 그런 약초, 풀 종류, 모르는 초본 종류 그런 게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이제 풀이 좋고 식생이 좋은 거는 이제 이 바닷물이 덮치질 않는다는 거죠. 얘기는 그만큼 잔잔하고 천혜의 그 무역항으로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죠. 처용설화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요. 삼국시대 유행했던 향가입니다. 이 시비에 뭐라고 한자가 적혀 있네요. 선생님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용갑입니다. 처용갑이 처용갑이. 동경 발기달에 동경 명기월랑이라고 그랬는데 네. 동경 서라벌에 밝은 이 달에 달로 올자잖아요. 아, 적혀 있는 한자랑 다르게 읽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래서 야입이 유행 여하라 이 밤야자잖아요. 밤야 들어올 입자입니다. 네. 밤에 들어와서 놀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네. 입량사침 여경기라.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처용가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이래 새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놀다가 조용히 이제 달밤에 놀다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웬 그 자기 부인을 누가 이제 역신이 말이야 같이 자고 있더라.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화를 내서 뭐 없고 뭐 이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참 이 노래를 그대로 부르니까 그 역신이 야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역신도 뭐 그런 양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신이 물러가고 역신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곳인데 정말 이 개운포를 살려주는 진짜 훌륭한 처용가입니다. 처용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단 설화 이면에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울산 개운포는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국제 무역항이었던 걸요. 네, 선생님 오늘 이 처용 설화부터 처용탈, 처용가까지 처용함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곳 처용함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아, 그렇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왔다 갑니다. 소리 없이 왔다 가고 소리 없이 실망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개운포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스럽고 본성스럽던 국제무역항의 그 이미지를 꼭 재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간절한 뭐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처용함을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울산은 다양한 전설과 설화가 전해져 오는 아주 신비한 도시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나들이 떠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처용함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